국회의원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제주 지역 선거구도 경쟁 구도가 대부분 잡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서귀포시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에 고기철 전 제주경찰청장을 확정했고, 민주당은 제주시 을과 서귀포시에 현역 의원을 단수 후보로 선정했습니다. 보도에 김하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서귀포시 선거구 경선에서 고기철 전 제주경찰청장이 이경용 전 도의원에게 승리했습니다. 이번 경선은 시민투표 80%와 당원투표 20%를 반영했는데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과 마찬가지로 경선 승리 후보자 이름만 공개하고 후보별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금일 경선 집계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제주 한 곳입니다. 서귀포시 고기철 이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7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하며 제주시 을의 김한규 현 국회의원을, 서귀포시의 위성곤 현 국회의원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평화의 섬 제주 지역을 발표하겠습니다. 제주 을에는 김한규 의원, 서귀포시는 위성곤 의원을 후보로 선정하였습니다. 제주 MBC 등 도내 언론 4사가 이달 초 실시한 서귀포시 선거구 후보 간 가상 대결에서는 43%를 얻은 위성곤 후보가 34%를 얻은 고기철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근소한 차이로 앞섰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9%, 더불어민주당이 36%로 오차범위 안으로 나타나 치열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제주시 을 선거구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가 50%,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가 16%로 3배 이상 차이를 보였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47%를 얻은 더불어민주당이 26%를 얻은 국민의힘을 20%포인트 이상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경선과 공천 심사 결과 발표로 대부분 지역의 후보들이 확정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김영진 전 제주도 관광협회장이 단독으로 공천을 신청한 제주시 갑 선거구의 공천은 아직 보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제주도의회가 이번 주에 행정체제 개편과 곶자왈 보전조례 등 주요 현안들을 다루게 됩니다. 제주에서 처음으로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 사업으로 짓는 아파트 분양 청약도 진행됩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을 조인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늘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추진단으로부터 올해 주요 업무를 보고받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활동 결과와 제주형 행정체제 연구 용역 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내일 곶자왈 보전관리 조례 개정안을 심사합니다. 도의회는 곶자왈을 보호와 관리, 원형 훼손 지역으로 세분화하는 개정안이 상위법에 어긋난다며 2차례 심사를 보류했는데 제주도는 법리 검토 결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주 지역 첫 도시공원 민간 특례 개발 사업인 중부공원 제1풍경채 센트럴 아파트가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청약을 접수합니다. 중부공원 아파트 분양가는 지난 2020년 사업자가 처음 제시했던 가격보다 60%나 올라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습니다. 제주 지역 미분양 주택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분양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이 제주시 을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를 선출합니다. 녹색정의당은 강순하 지역위원장에 대한 당원 온라인 찬반 투표 결과를 오는 29일 저녁에 발표합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제주시 아라동을 도의원 보궐선거 김태현, 신창근 예비후보에 대한 당원 모바일 투표 경선 결과를 내일 저녁에 발표합니다. 프로축구 제주 유나이티드가 오는 2일 오후 4시 30분 춘천에서 강원FC와 개막전을 갖습니다. 지난해 강등 위기까지 몰렸던 제주는 베테랑 김학범 감독을 선임했고 브라질 출신 공격수 탈레스와 이탈로를 영입해 반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제주는 개막전 당일 김포공항에서 춘천까지 원정 버스를 운영하며 오늘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80명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MBC 뉴스
조현우입니다. 수소 트램을 추진하고 있는 울산시가 지역 주요 대기업들과 업무 협약을 맺고 노동자들 출퇴근에 수소버스 230대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버스 전용 대용량 수소 충전소 등 관련 인프라를 늘리며 수소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울산 MBC 이용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덕화 버스 차고지 한켠에서 버스 한 대가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를 연료로 도심을 달리는 수소 시내버스입니다. 400km를 달리는데 수소 20kg, 16만 원어치가 들어가는데 한 번 충전에 20분이 걸립니다. 지난 2018년 처음 선보인 뒤로 지금까지 도입된 수소 시내버스는 모두 24대. 성차감은 좋아. 소리 조용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계단 없는 걸 많이 타시더라고. 이런 점에서 좀 가스가 수소차가 좋더라고. 울산시가 이 같은 수소버스와 충전소 도입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롯데케미칼, 롯데정밀화학, SK케미칼, 전세버스 조합 등과 업무 협약을 맺고 2026년까지 통근버스 230대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버스에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대용량 수소 충전소도 추가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수소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도 튜브 트레일러가 아니라 배관을 통해서 수소를 공급함으로 인해서 아주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수소 충전이 가능하게 됩니다. 울산시는 태화강역과 북구 양정동 일대에 추진 중인 수소 시범도시 조성 사업과 수소 전기 트램 실증 사업 등의 성과를 기반으로 생활 속 수소 에너지 활용을 더 늘릴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4년 동안의 활동에도 발포 명령자 규명에 실패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오는 6월 최종 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위원회가 보고서 초안도 주지 않고 의견을 달라고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 MBC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가 지난 13일 광주시에 보낸 공문입니다. 오는 6월 말 정부에 제출할 최종 조사 보고서에 포함되길 바라는 내용이 있으면 제안하라는 겁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광주시와 시의회 등 여러 기관에 최종 보고서에 수록되길 바라는 의견을 달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대국가 공고사항을 작성해야 된다는 것은 법률상 강제된 것이고요. 진조위가 활동을 종료하고 해체된 이후에도 국가가 이행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치하게 쓰여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진상규명조사위의 의견 수렴 절차가 잘못됐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는 조사 보고서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의견을 제시하라는 것은 의견 수렴 절차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보고서 초안부터 공개하라고 위원회에 요구했습니다. 민변은 제주 4.3 사건의 경우 진상규명조사위가 의견 수렴에 6개월을 들였는데 5.18의 경우 한 달 정도밖에 시간을 주지 않고 있다며 의견 수렴 기간도 최소 3달 이상 늘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저 의견 수렴을 거친 듯한 껍데기뿐인 절차를 거쳤다는 알리바이만 남기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에 대해 5.18 진상규명조사위는 자료의 양이 많은 데다 개인정보와 같은 민감한 내용이 있다 보니 예정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입장입니다. 법적인 문제라든가 개인 정보 관련된 사항이 많다 보니까 이거 검토하느라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고 그러면서 보고서 초안은 2월 29일까지 공개하고 의견 수렴 기한을 당초보다 3주 늘린 3월 31일까지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년 동안 활동하면서 5.18 핵심 과제인 발포 명령자와 안매장 등을 밝혀내는 데 실패한 진상규명조사위가 이번엔 의견 수렴 부족이라는 또 다른 논란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2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됐습니다. 월요일 아침 공기가 차가운데요. 출근길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주도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으로 공기질도 양호하겠습니다.
중국 북동지방에 있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 낀 날씨를 보일 텐데요. 북부 지역은 흐리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고요.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서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겠습니다. 산지에는 눈길이나 빙판길이 많습니다. 한라산 등반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어제보다 낮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현재 기온 해안 지역은 6도, 성판악 영하 1도 보이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북부 9도, 서부 지역 8도, 남부 지역 11도, 성판악 3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낮에도 예년 기온을 3도 이상 밑돌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구름 낀 가운데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추자도는 흐리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물결이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 제주도 앞바다는 1에서 2m 안팎으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까지 대기조로 인해서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만조 시간대 해안가에서는 침수피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동풍의 영향으로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산지에는 최고 3cm 정도의 눈이 더 내려 쌓이겠습니다. 목요일부터 다시 비가 내리겠고요. 3일절 연휴에는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도가 제주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동시장 개척에 나섰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지난 22일 아랍에미리트에서 에어아라비아 항공 부사장을 만나 제주와 샤르자 간 항공기 직항 노선 개설을 제안했습니다. 또 두바이 경제관광청장을 만나 전세기 취향 등에 대한 제주도의 지원제도 운영을 설명하고 양 지역 간 관광교류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이쌈 카짐 청장은 정부 간 협력을 통해 정기 노선이 운항될 수 있도록 논의해 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이 계속되고 보건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된 가운데 제주도 내 종합 공공병원장이 모여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제주도는 어제 오영훈 제주도지사 주재로 도내 8개 종합병원과 공공병원의 병원장을 불러 응급 환자 이송과 전원을 위한 병원 간 역할 분담 등을 논의했습니다. 병원장들은 전공의 부재로 전문의 등 대체 의료진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경제적 비용을 지원해달라고 제주도에 요청했습니다. 한편 제주에서는 아직까지 진료 차질로 피해를 입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유족들이 당시 목적지였던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 시민 행진에 나섭니다. 세월호 10주기 전국 시민 행진단은 어제 제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등 재난 참사로 고통당하는 이들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행진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 행진단은 제주시청 앞에서 학생들의 목적지였던 제주항까지 4.16km를 행진한 후 팽목항으로 출발했으며 다음 달 16일까지 행진을 이어갑니다. 설 연휴 동안 중국인 관광객의 소비가 지난해보다 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도가 지난 설 연휴 기간 중국인 관광객들의 BC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2억 500만 원을 써 지난해 연휴 기간보다 9.7배 늘었습니다. 관광객 1명당 하루 평균 17만 원을 사용해 내국인 관광객보다 2배 많았고 업종별로는 면세점이 44.8%를 차지했고 한식 음식점이 14.6%, 대형 마트가 11.3% 순이었습니다.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의 토지 보상 협의 진행률이 4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지난해 10월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현장 보상 사무실 현판식을 갖고 토지 보상을 시작해 최근까지 보상 액수 740억 원의 42%에 대해 보상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상반기까지 50%, 연말까지 후속 사업이 가능할 수 있는 토지 규모인 70%의 보상 협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JDC는 토지 보상을 완료하면 공공성이 확보된 도시개발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제주 지역의 어업 생산량이 줄었지만 생산 금액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지역 어업 생산량은 8만 520톤으로 1년 전보다 1% 감소했습니다. 반면 어업 생산 금액은 9,070억 2천만 원으로 전년보다 0.5% 증가했습니다. 제주 지역 어업 생산량 주요 품종은 넙치류와 갈치, 옥돔류 등으로 국내 어업 생산량의 2.5%를 차지합니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4개의 읍면 지역 6개 리에 오는 2028년까지 LPG 배관망이 구축됩니다. 제주도는 내년에 성산읍 성산리에, 2026년에는 성산읍 고성리와 부좌읍 종달리, 2027년 성산읍 신양리와 한경면 도산리, 2028년에는 한림읍 옹포리에 배관망을 구축해 LPG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LPG 배관망이 구축되면 지금의 LPG 용기 배송 개별 공급보다 가스요금을 30%에서 40%까지 아낄 수 있습니다. 드론을 이용한 행정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제주도는 올해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을 활용해 관광과 레저 서비스, 해양 쓰레기 운반과 도심 항공교통 기상 환경 분석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드론 실증 도시로 지정되면 비양도와 마라도, 가파도 등에서 물류 취약 시간에 드론 배송을 하는 등의 추가 행정 서비스도 발굴할 계획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